막 수업을 더 하자 막 그래도 그냥 딱 끝내 일찍 끝내면 그러니까. 내 맘이야. 자 그럼 자 지난번 어디까지 했었어 우리가? 이온결합 이제 할 차례지. 근데 이온결합 좀 하다 조금 하다 말았지 조금.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 82초까지 지난번 했었어 맞지? 자 이제 그걸 했으니까 숙제가 있었을까 맞지? 숙제부터 확인합시다. 어디부터니? 응. 72부터인가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라는 거 있었어 맞지? 주기적 성질. 여기서 뭘 배웠습니까? 우리 주기적 성질에서? 유효 그렇죠. 핵전화를 얘기했어요. 유효핵전화라는 걸 배웠는데 유효핵전화는 어떻게 할수록 커진대? 번호가 클수록 크다라고 했어요. 맞죠? 번호 클수록 커진다는 뜻은 유효핵전화와 함께 유효핵전화에 영향 주는 게 두 가지가 있다 했었어. 누구 있다 했었어? 핵전화량이라는 게 있었고요. 또 뭐가 있다 했었어? 그렇지. 가려막기 효과가 있었어. 가려막기 효과는 두 가지네. 누구 있어? 같은 껍질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껍질 사이에서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누가 좀 더 크대? 같은 껍질 다른 껍질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가 좀 더 크다고 썼지? 그러면 자 번호 클수록 어떻게 돼? 핵전화량 증가되고 얘들도 증가되지만 둘 다 증가되지만 누구의 효과가 좀 더 크다? 핵전화량의 효과가 좀 더 크기 때문에 번호 클수록 유효핵전화가 커진다라고 썼지? 그럼 유효핵전화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 뭐야? 원자의 크기도 결정될 거고 또 뭐도 있어? 이온화 에너지도 봐야지. 이것도 봐야지. 원자의 크기라고 하는 것들은 자 어떻게 돼? 얘네는 두 가지야. 같은 주기가 있을 것이고 같은 그렇지 족이 있을 거야. 같은 주기일 때 뭘 했어? 번호 증가되면 그렇지 작아진다 이렇게 본 거야. 왜냐하면 번호 커지면 못 커지는 거야. 유효핵전화 커지지. 그럼 당기는 힘이 세지는 거잖아. 그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세지면 크기는 작아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같은 족은 뭘 했어? 번호가 커질수록 커진다. 왜 커진다? 껍질이 증가되니까. 됐어? 근데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데? 이온화 에너지는 전반적으로 증가되지. 근데 어떻게 해서? 1, 2, 13, 14, 15, 16, 17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누가 바뀐다? 2와 13 바뀌고 15, 16이 바뀐다라 썼지. 근데 전체적으로 우상향이라는 그래프가 그려지긴 하고요. 됐어? 근데 2하고 13은 왜 바뀐다라 써? 2하고 13 바뀌는 이유가 뭐야? 오비탈의 종류가 달라. 에너지가 다르다는 얘기잖아. 오비탈의 종류가 다른 거고 15, 16은 뭐가 다르다? 홀전자, 쌍전자. 그거 차이 난다고 했지? 15족은 홀전자를 뜯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16족은 뭐야? 쌍전자를 뜯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누가 조금 덜 필요해? 16족이 좀 덜 필요해. 그래서 걔가 에너지가 좀 적어도 돼요. 이렇게 보시는 거지. 그런 거 보시면서 이제 감이 나겠죠? 자, 갑시다. 자, 일단 첫 번째 72쪽 1번부터 6번까지 설명할 거 얘기했죠. 없으면 넘어갑니다. 11번까지 갑니다. 근데 데베라이너나 뮬렌즈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맨 처음 데베라이나 그런 거 몰라? 솔직히 몰라도 돼. 나중에 이제 뭐 교과서나 그런 거 한번 읽어주면 끝날 거고요. 그냥 통합과학이나 했을 때 그때 나온 거죠. 됐어요? 데베라이너가 세상 원소설을 발표를 했고 뮬렌즈가 옥타브설 이런 걸 발표를 합니다. 8개마다 반복된다 성질이. 그걸 보는 거야. 그 다음에 갑니다. 누구니 15번까지 갑니다. 15번까지. 20번까지요. 18번 갑니다. 다음은 나트륨 원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알았었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물어봅니다. 첫 번째, B가 느끼는 유효핵전화는 플러스 11보다 작다. 넘어가시면 니은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은 B가 A보다 크다. 그러니까 전자가 느낀 유효핵전화는 A가 B보다 크다.
디귿도 확인합시다. 유효액질은 어떻게 합니까? 핵과 가까워. 가까울수록 유효액질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디귿은 맞아 틀려? 틀렸죠. 니은은요?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은 B가 A보다 크다. 맞아요. 맞죠? B가 가깝잖아요. 맞죠? 그럼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은 B가 A보다 크다가 되는 게 맞죠? 네. 그럼 기억은 어떻게 해요? B가 느끼는 유효액질은 플러스 11보다 작다? B가 느끼는 건 누구야? 플러스 12짜리 뭐니? 문제가 뭐 잘못 나오고 플러스 12가 아닌데 플러스 11인데 맞죠? 플러스 11보다 작은 게 잠깐만 문제 자체 좀 많이 이상해. 문제가 좀 이상하네. 틀림이 이건 아니라 마그네슘 아니에요? 마그네슘이죠. 원자일 거. 18번 답이 뭐라고 했어 이거? 모르겠어요. 틀렸는데. 잠깐만 18번 몇 번이 잠깐 볼게요. 18번에 1번이라고 했네요. 음. 18번은 버리세요. 문제가 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18번 나중에 조금 수정해야겠네. 18번 버리세요. 잠깐만요. 뭐 할까요 또 다른 거? 20번이랑 8번에 몇 번에서? 그러네 20번에 나와 있는 거네. 18번 문제가 잘못 들어갔네. 18번 버리세요. 됐어요? 18번 버리셔요. 됐습니까? 오케이. 20번에 보시면 누구십니까? 똑같은 건데 그 선지만 좀 다르네. 맞죠? 또 몇 번 할까요? 26번까지요? 32번까지요? 32번이요. 32번이요? 자, 표현은 3주기 원소 AB의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죠. 얘들아, 여기에서 뭘 찾을 수가 있어, 얘들아? 여기서 갑자기 확 커지는 걸 보고 뭘 찾아내라? 원자과 전자를 찾아내라 이 소리죠. 자, A를 보시면 자, A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578, 1817, 2745. 호보이 뭐 2배, 뭐 3배 됐다가 한 2배 됐다가 뭐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11,578 되죠. 한 5배 정도가 되나요? 맞죠? 그럼 대략적으로 5배 정도 됐다는 얘기 뭐야? 얘는 원자과 전자 몇 개야? 3개죠. 원자과 전자가 3개라는 얘기는 13족 원소라는 얘기죠. 문제가 뭐였어? 13족 원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3주기랬어. 누구야? 알루미늄이죠. B를 갑니다. 원자과 전자 몇 개인지 봅시다. 738, 1451, 7733. 뭐지?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 확 바뀌었죠? 그럼 얘는 누구냐? 원자과 전자 두 개죠? 2족이라는 얘기죠. 그럼 누구야? 마그네슘이 돼요. 근데 우리가 보면 누구야? 2족이 좀 더 컸어야 될까? 13족이 좀 더 컸어야 될까? 원자과 전자는 2족이 크죠? 그래서 얘는 얼마였어? 처음에 738 되고요. 그럼 얘가 두 번째가 누구니? 578 되죠. 맞아요? 그럼 당연히 누구야? 2족이 13족보다 크다라는 것까지 지금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럼 갑니다. A의 안정한 이온은 A3 플러스 A다. 맞아 틀려? 맞죠? 원자과 전자 3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자 3개 뺏기는 거니까 기억 맞고요. 원자과 전자수는 A가 B보다 작다? 작다가 아니라 많다가 됩니다. 디귿 겁니다. 기체 상태 B 원자가 B2 플러스가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얼마 될까요? 자, 첫 번째 B가 마그네슘이죠. 마그네슘 이온이 되는데 몇 개의 전자가 필요합니까? 몇 개의 얼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해? 처음에 738이 필요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Mg2 플러스가 돼 전차 하나 더 버리죠.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해? 1451이 더 필요해요. 그럼 합치면 얼마 됩니까? 2000이 넘게 필요한 거죠. 이해돼요? 그럼 그만큼이 필요한 거지 1451이 필요하다는 아니야. 그러니까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뗄 때마다 필요한 에너지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얘네들 합이 돼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디귿은 어떻게 됩니까? 1451이 아니라 9, 8, 2189 이렇게 되겠네. 2189만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맞나? 맞을 거 산술? 산수 맞을 거? 뭐 틀리면 어쩔 수 없고 나도 몰라. 나 산수 못해. 됐죠? 요 정도 보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32번 이해됐어요? 넘어갑니다. 자 뒤에 보시면 36번까지입니다. 33번. 자 그럼 가나다는 몇 가지 원소의 원자 반지름 원자과 전자의 유효액전화 네온의 전자비체가 이온의 반지름 중 하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찾읍시다. 이온의 반지름. 그럼 번호 큰 놈이 작은 거죠? 누구예요? 다죠, 다. 다가 보니까 질소,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순서대로 쭉 작아지고 점점 작아지고 있죠. 맞아요? 그럼 걔는 누구야? 다는 이온의 반지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원자 반지름 있죠? 원자 반지름은 나트륨, 그러니까 질소와 산소와 플로린 여기 그룹하고요. 나트륨과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룹을 나눠야 되죠. 왜 나눠야 되니? 2주기, 3주기잖아. 다시 말하면 원자의 크기는 누구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껍질. 따라서 됩니까?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질소나 산소나 플로린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됩니까? 가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마지막 원자과 전자 유효액잖아. 어떻게 될까요? 질소,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렇게 된다. 요거까지 보시는 거죠. 됐죠? 그럼 일단 그럼 가는 이온 반지름이다. 맞아 틀려? 틀려요. 다가 되는 거예요. 나는 유효 핵전자량이다. 맞아 틀려? 맞고요. 디귿급다. 다의 경향성이 나타날 까닭은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자 껍질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번호가 증가하는데 왜 껍질이 감소해요? 늘어나면 늘어났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그렇게 찾아주시고 가나다를 어떻게 찾는 건지 이해돼요? 오케이. 또 몇 번 할까요? 34번에 정답. 자, 그러면 원자 번호가 연속 2, 3주기 원소 AD에 원자과 전자의 유효액전화가 들어간다. 유효액전화가 확 떨어집니다. 누가 됩니까? 번호가 뭐가 됐다는 얘기야? 유효액전화가 확 떨어진다. 뭐가 됐다는 얘기야? 주기가 바뀌었다는 뜻인 거죠. 주기가 바뀌었습니다. 주기가 바뀌었다는 얘기니까 A, B, C, D. 제가 C, D 사이가 바뀌었죠. A가 있고요.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누구야? 2, 3주기였으니까 얘가 누구야?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셔요 얘들아? 그럼 일단 여기서 뭐 있습니까? 자, 2주기 원소는 세 가지입니다. 맞네요. 두 번째, 원자 반지름은 A가 B보다 작다. 크다가 되겠죠. 제1 이온화 에너지는 D가 가장 작다. 맞아 틀려? 제1 이온화 에너지 D가 제일 작잖아. 껍데기가 되게 크니까. 됐습니까? 이해돼? 또 36번까지 뭐 할까요? 없으면 40번까지입니다. 39번에 갑니다. 다음은 원소 가, 말을 구별하기 위한 차례입니다. 리튬,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중 하나입니다. 쓸게요. 리튬. 왜 니켈을 썼니? 그 다음에 탄소, 산소, 질소, 산소, 그 다음에 플로린이죠. 이렇게. 이거 중 하나랍니다. 바닥 상태 전자 배치 홀존자수. 홀존자로 쓰래. 홀존자 얘 몇 개요? 한 개. 얘 몇 개야? 두 개. 얘 몇 개? 세 개. 두 개. 하나. 됐죠? 그럼 가나는 어떻게 됩니까? 가나는 얘네들 중에 하나겠죠. 일단 얘는 가나는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겁니다. 원자과 전자수는 다 가나. 원자과 전자수 몇 개? 하나. 네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 세 번째 누구야? 이온화 에너지. 마가 이온화 에너지. 됐죠? 이온화 에너지 보세요. 누가 제일 커요? 큰 거부터 칩시다. 누가 제일 커요 여기서? 얘가 제일 크죠? 두 번째 누구예요? 질소죠. 산소. 15, 16쪽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얘가 두 번째고 얘가 세 번째고 누가 네 번째입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 상태로 찾아놨습니다. 근데 문제 조건 갑니다. 첫 번째 뭐랬습니까? 홀존자는요
가하고 나가 같대요. 두 번째 원자과 전자수는 자, 가나 다가. 그다음 세 번째 누구래? 이온에 이제 마가 가고. 조금 맞히니까 천천히 해봅시다. 첫 번째 홀전자 누구 될 수 있어? 얘가 될 수 있죠. 이거로 할래? 얘로 할래? 잡으셔요. 누구로 할래? 느낌상 뭔 거 같아? 탄소, 산소. 탄소와 산소라고 봅시다. 됐죠? 그러면 가나가 탄소와 산소니까 누구야? 원자과 전자가 많은 건 누구야? 얘가 플로린 되겠네. 그럼 얘가 누가 됩니까? 산소가 될 거고 얘가 누가 됩니까? 탄소가 됐네요. 맞죠? 그럼 마가 가보다 이온 에너지가 크대. 그럼 누구야? 얘가 질소가 될 것이고 얘가 산소가 되겠네요. 그럼 끝났네. 오케이. 조금 맞히시는 거죠. 이렇게 맞히는 거.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맞출 수 있어. 봐봐. 얘를 내가 다른 걸로 할 거야. 지금 현재 알고 지금 얘기한 거야? 아니면 그냥 찍은 거야? 알고 얘기했어. 오늘 우리가 모르고 잘못 찍었다 봅시다. 잘못 찍을 수 있으니까. 자, 됐어? 자, 홀전자가 누구누구로 생각할까? 리튬과 플루오린이라고 생각합시다. 됐죠? 리튬과 플루오린이야. 됐어? 그럼 어떻게 돼? 플루오린보다 원자과 전자가 큰 게 있어요, 없어요? 가나 중에 하나니까. 여기부터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조건에 맞췄을 때 안 되면 지우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얘들아? 근데 이거는 얘들아 어쩔 수 없어. 자꾸 봐야 돼. 자꾸 봐야 된다는 얘기 나중에 3단원 시험 볼 때 언제 시험 범위야 이게? 2학기 중간. 2학기 중간 아니 뭐 미안합니다. 1학기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볼 때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야 익숙해져서 빨리 찍어낼 수 있어. 대충 보면 이거 어떻게 돼? 리튬과 플루오린 된다면 리튬과 플루오린 가나 중에 있는데 가보다 큰 놈이 원자과 전자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네. 바로 지우고 탄소와 산소야 라는 걸로 가셔야 돼요. 바로. 눈으로 자꾸 눈으로 먼저 푸는 방법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처음에 눈으로 풀어. 눈으로 풀어야 좀 시간이 단축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손 먹지 마시고 손톱 소 안 되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종류가 좀 달라요. 흡수가 안 됩니다. 왜? 손톱은 몇 차 단백질이야? 2차 단백질이야. 2차 단백질 손톱. 손톱이라는 머리카락은 2차 구조. 그래서 우리가 소화할 수 없는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그거 알아, 얘들아. 고기자.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에 있는 근육 있잖아. 그 근육에 있는 구조와 사람의 단백질 구조가 다르다. 걔네들의 단백질 구조와 사람의 단백질 구조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흡수해서 우리 몸으로 만들려면 그걸 한번 전환시키는 과정이 필요해.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구조가 L형 단백질과 R형 단백질이 있거든. 그 꼬이는 순서에 따라서. 근데 그게 다르다. 인육은 소화가 엄청 잘 되죠. 흡수가 축축 잘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그거 있잖아. 지금 우리가 그 개고기 식용 금지했잖아. 금지 법안에 나왔어.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왜 사람들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개고기를 먹었을까? 빙고. 그러니까 걔네들 개하고 비슷해. 그래서 흡수가 훨씬 잘 됐다 이런 거였지. 근데 지금은 개고기를 못 먹게 돼 있지. 이제 못 먹게 될 겁니다 아마. 근데 뭐 못 먹게 된다고 해서 못 먹을 거야? 먹긴 먹을 거예요 숨어서.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 그거는 뭐 모르겠다. 뭐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으로 봤을 때는 그게 그냥 키우는 가축으로 생각하는 걸로 따지는 거지. 그러니까 같이 뭐 반려견 이런 거의 의미가 아니라 가축의 의미로 키웠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잡아먹는 건 키우던 소를 잡아먹고 돼지를 잡아먹고 이런 거죠. 잔칫날 같은 거 돼지를 잡잖아. 그런 것처럼 똑같은 형태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소가 훨씬 비싸요. 그거 못 잡죠. 소 같은 경우 그게 없으면 돼지가 논농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돼지가 쟁기를 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괜찮아요. 근데 더군다나 중요한 건 뭐냐면 돼지 같은 경우 새끼를 빨리빨리 낳아요. 그러니까 새끼 낳는 그러니까 주기가 짧죠. 그리고 빨리 잘 자라요. 근데 소는 그만큼 오래 걸리고 새끼도 많이 안 낳죠. 그러니까 소를 먹을 수는 없죠.
그래서 비싸죠. 소 한 마리에 송아지 같은 경우에 3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던데. 그다음에 뭐 성체된 소 같은 경우 뭐 500만 원 이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때까지 키울 때까지 비료나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도 있잖아. 그거 따지면 별로 남는 게 없대. 진짜 만약에 소를 100마리 키운다고 생각해봐. 아니지, 근데 500만 원보다 훨씬 뭐, 이렇게 뭐 800만 원 이렇게 간다고 8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가는 것도 있다는데. 뭐 그렇다 치면은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얼마야? 근데 비료가 너무 비쌀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 마블링이 어떻게 되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긴 할 텐데 그렇다고. 근데 화학하다 왜 그 얘기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자, 아무튼 39번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넘어갑니다. 40번 갑니다. 40번. 40번 먼저 갑니다. 40번. 그림은 원자 AD의 이온 반지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AD의 이온은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며 원자 번호는 8, 9, 11, 12 중 하나입니다. 그럼 A가 누구야? A가 제일 작죠. 이온 반지름이라며. A가 제일 작죠. 그 12번이죠. B가 누굽니까? 11번. 즉 A가 마그네슘, B가 나트륨, C가 플로린, D가 산소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일단 첫 번째 기억부터 봅니다. A와 B는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크다. A, B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이죠? A, B가 비금속이에요? 왜요? 마그네슘과 나트륨이라며. 금속이죠. 금속이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작죠. 이온이 됐을 땐 전자를 버리고 껍데기 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작아지는 게 맞아요. 따라서 기억은 틀린 거죠. 제1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원소는 D다.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건 누구야? B가 제일 작죠. 나트륨이잖아요. 맞죠? 이해돼요? 다시 갈게요. 쓰시면 돼요. 말로 하는 것보다 쓰고 갈게요. A, B, C를 씁시다. A, B, C. A, B, C가 뭐라고? A가 누구랬어? 마그네슘. B가 누구래? 나트륨. C가 누구니? 플로린. D가 산소. 가 아니라 이렇게 돼요. 됐어? 마그네슘 이온, 나트륨 이온, 플로린 화이온, 산화이온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럼 문제 보시면 제1 이온화 에너지, 제1 이온화 에너지. 그럼 얘네들의 그룹과 얘네들의 그룹은 나눠야 되는 거잖아. 원자 상태를 보는 거니까. 누가 커요? 얘가 크죠? 얘가 작아요? 누가 커요? 얘가 크죠? 얘가 작아요? 근데 3주기가 커요? 2주기가 커요? 2주기가 커요. 2주기 비금속이 3주기 금속보다 커요.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얘가 제일 작고요. 그러니까 제일 큰 건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큰 건 얘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해됩니까? 그럼 첫 번째 니은 가장 작은 원소는 D가 아니라 누굽니까? B가 제일 작죠.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획전은 C가 D보다 크다. 맞죠? 같은 주기죠. C는 같은 주기죠. 같은 주기인데 어떻게 번호 큰 놈이 더 유효액제나 크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됐니? 넘어갑니다. 42번. 자, 42번 갑니다. 그림 가는 이주기 원소의 원자 번호에 따른 핵전하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이주기 원소 A2의 바닥 상태의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홀 전자 수에 따른 Z와 Z 프라임의 차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Z가 뭐랬어? 핵전하죠. 됐어요? 유효핵전하가 Z 프라임이죠. 됐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가에서 그래프를 보면 이런 그래프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뭐야? 핵전하고요. 얘가 뭐랬어? 유효핵전하죠. 됐습니까? 그럼 자 보십니다. 이 주기야. A, B, C, D, E가 있을 거야. 이 주기 리튬 쓸게 다. 또 뭐 있어? 리튬 말고. 이 주기. 베릴륨,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까지 볼게요. 그럼 홀전자가 1, 0, 1, 2, 3, 2, 1, 빵. 뭐 네온까지 할까요?
그럼 얘는 누구야? 세 개 있는 거 누구밖에 없어요? 네온. 세 개 있는 거 홀전자 세 개 있는 거 홀전자 나에서 보면 이게 2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CD는 누구야? CD는 탄소와 산소죠? 그럼 C가 누가 됩니까? 탄소가 됩니까? 탄소가 됩니까? 산소가 됩니까? C. 홀전자 두 개, 이거 두 개야. 문제는 Z 빼기 Z 프라임이죠. Z 빼기 Z 프라임 뭐야? Z 빼기 Z 프라임은 이게 가림막기 효과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얘들아? 봐봐. 다시 한번 얘기할까? Z가 뭐랬어? 핵전환행이죠. Z 프라임 뭐야? 유효 핵전환행. 그럼 누구야? 가려막기 효과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핵전환량에서 가려막기 효과를 뺐더니 유효 핵전환이 나오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반대로 얘가 가려막기 효과야. 그러면 산소가 가려막기 효과가 커요? 탄소가 가려막기 효과가 커요? 산소, 탄소. 가려막기 효과는 누가 커요? 얘가 크죠. 보세요. 여기서 탄소가 있을 거고 여기 산소가 있습니다. 요게 가려막기 효과잖아. 폭을 보는 거야, 폭이. 그러니까 Z 프라임 빼는 건 뭐야? 이 폭을 보란 얘기잖아. 폭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죠. 어느 곳으로? 그럼 가려막기 효과는 번호가 커지는 겁니다. 그럼 누구야? 얘가 좀 더 큰 Z 빼기 Z 프라임이 큰 누구야? C가 될 것이고 얘가 누가 됩니까? D가 되겠죠. A, B입니다. 홀전자 하나하나에는 요거 세 개죠.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 A, B 그 다음에 요것도 있을까? F가 여기 들어가 A, B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요. 왜요? 더 커야 되지 않나? 산소보다 커야 되지 않나? Z 빼기 Z 프라임이 제일 큰 게 누구야? 네온 빼고 얘가 제일 크지 않아요? 여기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해 봐봐. 여기서 Z 빼기 Z 프라임 뭐랬어? 이게 가려막기 효과잖아. 그러면 가려막기 효과는 같은 주기에서 어떻게 돼? 같은 주기에서 번호 주기에서 번호가 클수록 크다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나의 그래프에서 얘가 제일 커야 돼. 네온 빼고 얘가 제일 커야 돼요. 큰 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얘가 아니니까. A, B는 얘네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 A가 누구야? A가 동소가 될 것이고 B가 리튬 이렇게 돼야 돼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42번. 그래서 됩니까? A는 베릴륨이다. 베릴륨이 아니 맞니? 동소가 되는 거죠. 바닥 상태에서 원자 번호가 가장 큰 원소는 C입니다. C 맞아요? 번호가 제일 큰 게 맞죠? 8번이니까 맞네요. D급감이다.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P 옥텔의 수는 D와 E가 같다. D 몇 개? 두 개죠. P 옥텔 들어있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누구야? E는 몇 개야? 세 개죠? 같지 않죠? 두 개, 세 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얘들아? 안 되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 오비탈까지 같이 그릴 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 됐죠? 괜찮으시면 48번까지요. 지금 47번이요. 47번. 그리고 원자 번호가 연속인 2주기 원소 XZ에 1, 2, 이온화 에너지가 같은 것이다. 자, 연속인 거예요. XYZ. 됐어? XYZ. 원자 번호 조건 보면 Z가 제일 크대요. X가 제일 작고요. X가 몇 쪽일까요? 몇 쪽? 몇 쪽일까요? 제1 이온화 에너지에서 제2 이온화 에너지가 갈 때 빡 커졌죠. 그럼 X는 1쪽이라는 얘기. 1쪽. 이해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갑니다. 자, 보실게요. 아니면 이렇게 없다. 우리가 지금 보시면 X, Y, Z 볼래? X하고 Y하고 Z를 봅니다.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돼? 누가 제일 커요?
얘가 제일 커요. 그 다음 여기서 바뀌었죠. 원래대로 이렇게 번호가 큰 거잖아 얘들아. X, Y, Z, Z가 제일 크잖아. 그럼 여기서 얘네들이 바뀌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누구 있어요? 2와 13이 있을 것이고요. 15와 16이 있겠죠. 그러면 누구 가능해? 2, 그러니까 1, 2, 13이 될 수 있어요. 1, 2, 13이 될 경우가 있고요. 또 누구 되는 거야? 14와 15와 16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다? 제2 이온 에너지 어떻게 돼? 제2 이온 에너지. 제1이야. 제2는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순서대로 어떻게 됩니까? 얘가 제일 커요. 그 다음 됐습니까? 자, 요것 좀 하나가 없다. 잠깐 지울게요. 내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좀 안 한 것 같아요. 자 하나만 보고 갑시다. 자 보셔요. 이걸 지난번에 내가 얘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자, 1쪽, 2쪽, 13쪽, 14쪽, 15, 16, 17쪽 됐어? 18쪽도 할까요? 해도 상관없고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18쪽까지 합시다. 됐죠? 제1 이온화는 누가 제일 커요? 제1 이온화지. 누가 제일 커요? 얘가 제일 커요. 그 다음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게 제1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빡 이렇게 갔잖아. 맞죠? 이거 하는 거 지금 얘기한 겁니다. 됐어? 저 제2 이온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1 이온화 에너지 제1쪽은 1쪽은 전자를 하나 버렸습니다. 몇 쪽처럼 변해요? 18쪽이 됐죠. 이제는 얘가 뭐처럼 변하는 거야? 이렇게 변한 거야. 얘가 18이 되고요. 1, 2, 13, 14, 15, 16, 17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습니다. 이제 그 누가 제일 커요? 얘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얘가 두 번째고요. 얘가 세 번째고 얘가 네 번째가 되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한 칸씩 밀리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한 칸씩 밀린다는 얘기는 18이 이제 이쪽이 18, 1, 2, 3, 4, 5 이런 식으로 밀리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럼 만약에 이게 제3이면 어떻게 돼? 제3이면 한 칸 또 밀리면 얘가 뭐야? 17, 1, 2, 3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봐봐. 문제에서 x, y, z가 1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가 1, 2, 13이 되든 14, 15, 16이 되든 둘 중에 하나야. 맞죠? 근데 어떻게 돼요? 3, 2, 1이 돼요. 제2가. 만약에 얘가 1, 2, 13이라서 1, 2, 13. 됐죠? 이 조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확 커져야 되죠. 확 커져야 되죠. 커졌어요? 안 커졌어요? 안 커졌죠. 안 커졌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서진 이해돼 뭔 소리인지? 다시 볼게요. 내가 만약에 이게 1, 2, 13족이었다라면 처음에 제1 이온에너지가 3, 1, 2 맞아요. 얘가 제일 이 세 개 중에서 얘가 제일 작고 가운데가 크고 얘가 중간인 건 맞아요. 그럼 제2 이온 에너지가 됐을 때 얘가 제일 커져야 돼. 얘네 셋 중에서 제일 커지지 않았죠. 그럼 뭐야? 아 이건 아니네. 이건 아니네라는 얘기. 그럼 얘가 아니야. 그럼 얘가 된다는 얘기지. 14, 15, 16 확인합시다. 14, 15, 16 제일 작고요. 제일 크고요. 중간입니다. 밑으로 갑니다. 제일 작고요. 그 다음 제일 커지죠. 순서대로 가는 거 맞죠? 그럼 얘는 누구야? 14, 15, 16이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야? 얜 탄소, 얜 질소, 얜 산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문제 나오면 바로 그냥 1, 2, 13이 아니라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무조건 연속적인 세 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1쪽 1, 2, 3, 2였다면 그 다음에 이제 2에선 제일 커야 돼. 얘가 제일 커야 돼. 껍데기가 바뀌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껍데기가 바뀌기 때문에 겁나 커져야 되는데
커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1, 2, 13은 아니네. 넘어가셔야죠. 14, 15, 16으로 가셔야죠. 아니면 15, 16, 17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47번 바닥 상태에서 x와 z의 원전자수는 똑같다. x와 z의 원전자수 같다? 맞죠? 두 개. y의 원자가 전자는 3이다. 맞죠? 아니구나. 원자가 전자는 홀전자가 3개구나. y는 원자가 전자 몇 개? 5개. 질소니까. 세 번째, z는 봉소다. 봉소가 아니라 누굽니까? 산소가 되겠죠. 서진 이해됐니? 예. 오케이. 또 갑니다. 몇 번 할까요? 끝났나요? 오케이, 끝났군요. 됐죠. 됐어요? 오늘 최대한 빨리 가보시면 요거 뭐 오늘 다 끝날 것 같은데? 오늘 3단원이 끝날 것 같은데? 느낌이 그렇지 않냐? 기분이가 좀 그럴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자,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좀 하고 갑시다. 잠깐만 지우고 갈게요. 왜요? 힘들어요? 내가 사라졌어요. 어? 앞에 뭐가 사라졌어? 아, 괜찮아. 지영아, 몇 시에 도착했다고? 3시간 전. 3시간 전이 뭐야? 몇 시야? 4시 정도에 왔어, 집에? 집에? 비행기 원래 12시 반, 12시인가 도착한다고 했잖아. 그거 연착됐어. 연착됐어? 왜? 모르겠어요. 그래? 그래? 요즘 비행기 타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나 비행기 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재밌는데, 비행기 타는 거 되게 재밌는데. 비행기 잘 있지? 어? 네? 비행기 잘 있지? 비행기가 잘 있냐고. 잘 있겠. 잘 있지? 그럼 됐어. 그렇다고 보고 싶어서 그랬어. 비행기. 자, 갑니다 이제. 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결합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었어. 결합의 종류는 첫 번째 이온 결합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어요. 얘들아, 이온 결합은 무슨 원소와 결합했다? 금속 원소와 그렇죠. 비금속 원소가 결합했습니다. 얘들아,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한 건 왜 그럽니까? 금속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입니까? 1개나 2개나 3개입니다. 그럼 얘는 버리는 게 편해요? 갖는 게 편해요? 버린다. 버려서 양이온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뭡니까? 비금속 원소는 5개, 6개, 7개 정도가 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얻어서 음이온이 된다. 그럼 얘네들은 뭐야? 서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한다. 이게 이온 결합이죠. 근데 이온 결합 말고 또 무슨 결합이 있대요? 공유 결합이죠. 공유 결합은 누구와 누구의 결합이에요? 비금속과 그렇죠. 비금속의 원소죠. 비금속 원소가 서로 결합한 겁니다. 그럼 둘 다 뭐야? 전자를 얻으려고 한다.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냥 뭐가 되나? 공유하자. 됐어? 공유해서. 됐습니까? 세 번째 누구니? 무슨 결합이었습니까? 금속 결합이겠지. 금속 결합은 누구끼리 결합을 얘기를 해? 금속 원소들끼리지.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돼? 전자를 버려야 받아요? 전자를 버리죠. 전자를 잃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전자를 잃었으니까. 딱 보셔야 돼요. 전자를 잃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얘들은 자유전자의 바다에 누가 또 있어? 금속 양이온이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됐습니까? 금속 결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금속 양이온들끼리는 서로 뭐야? 인력의 청력, 금속 양이온끼리는 인력일까 청력일까? 금속 양이온끼리 청력이죠. 양이온끼리니까 플러스끼리잖아. 그러니까 양이온끼리니까 밀어야 돼. 근데 누가 그걸 막아주는 역할입니까? 자유전자가 그걸 막아주는 본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금속결합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얘는 4. 왜 이렇게 변신해? 변신한 이유가 뭐야? 그렇지. 얘는 18쪽처럼 되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18쪽처럼 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전자를 버리거나 받거나 공유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얘들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누구 되기 위해? 18쪽처럼 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일단 갑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이온결합이라고 했었죠. 자, 이온결합은 분자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분자라고 부를 수 있어 없어? 얘는 분자가 아닙니다. 분자라고 못 부른 이유가 왜 그런다 했었어? 몇 개가 모여서 성질을 나타내는지 우리가 모르지. 근데 공유결합은 100%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분자라고 부르는 애들이 좀 많아요. 몇 개가 모여서 성질을 나타내는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얘는 이온이라고, 이온결합은 뭐라고 불러? 분자라고 부를 수 없고요. 얘는 분자라고 부를 수 있다. 됐어? 얘들도 분자는 아닙니다. 몇 개 모여서 성질을 나타내는지 모르니까. 자, 이제 갑니다. 62쪽에 지난번에 얘기할 때 뭐 썼어? 이온을 형성했죠? 금속 양이온은 뭐랬어? 전자를 버려받아. 버리죠? 그러면 비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버려받아. 얻어. 그래서 음이온이 돼서 얘네들은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한다.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으로 결합을 해서 뭐가 된다? 얘가 결합한 형태로 존재한다. 됐습니까? 또 하나 보시면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 지난번에 했죠? 어떻게 만들었어? 이온 결합 물질의 경우는요, 전환액의 충합은 얼마 나와야 됩니까? 0이 나와야죠. 그럼 예를 들어 CA라는 애하고 CL이 결합한다 생각합니다. CA 몇 플러스? 플러스 2죠. 몇 쪽이니까? 2쪽이니까. 2쪽이니까 2야 플러스야. CL은 몇 쪽이야? 17쪽이니까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 그럼 합이 0은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0이야? 얘를 곱하기 2 해야 0이 나오죠. 그래서 CL 하나에 2개. 근데 1은 쓴다 안 쓴다? 생략 뺀다. 그래서 어떻게 CA, CL2로 나온다. 혹은 어떻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도 돼? CA 몇 플러스? CL 마이너스 크로스로 가면 된다. CA가 몇 개? 하나, CL이 2개.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다. 됐습니까? 자, 그 정도 보신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누구 할 거야? 자,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얘가 누굴까? 얘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즉 우리가 여긴 에너지라고 부를 거야. 얘가 0이죠?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온들끼리. 그럼 이온들끼리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서로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그냥 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점점 다가옵니다. 다가올수록 어떻게 돼? 인력은 세져요. 이렇게. 됐죠? 하지만 모두 커져요? 가다가 빡! 모두 커져요? 반발력도 커지겠죠? 그래서 요 하얀 선이 인력과 반발력의 합이야. 그럼 여기서 봅시다. 여기가 뭐야? 이 거리를 R0라고 했습니다. 이 R0가 무슨 거리야? 이온 결합 길이가 돼요. 됐어? 이온 결합 길이. 됐어? 다시 말해 핵간 거리가 돼요. 이온 결합할 때 핵과 핵 사이의 거리가 된다고요. 그럼 여기는 어떨 때일까? 반발력과 인력이 같을 때 혹은 균형을 이룰 때. 균형을 이룰 때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같지는 않아요. 같은 건 아닙니다. 이해됐어요? 같지 않다는 얘기는 누가 더 커야 돼? 인력이 커요? 반발력이 커요? 인력이 커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 있죠. 에너지가 적으면 적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적으면 적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안정하다.
이해돼요? 에너지가 적을수록 안정하다는 얘기 돈이 없으면 못 움직이는 것처럼 됐어? 돈 움직이면 나갈 수 있어 없어? 밖에 나가서 뭘 하나 사 먹으려도 내가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됐어? 나는 지금 현재 1,000원 있네 500원짜리 2개 있어 부자야 너 엄청 많아 됐어? 너 있어? 없잖아 서진 너 있어? 돈 있어? 있는데. 조용히 해지 지금 좀 벌었다고 했어 아무튼 이렇게 보시는 게 누구야? 방금 얘기했던 거 균형을 이루고 있다 내신 문제에서 내신 문제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찌질해서 나오진 않지만 내신 문제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인력과 반발력이 같다 이런 말 나와요 맞아 틀려? 틀린 말 2학기 우리가 뭐 보는 거야?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 하는 겁니다 근데 뭐야? 2학기 중간고사에서 여기서 뭐야? 이온 결합 길이 결합 길이가 요 R0라고 하는 건데 누구를 했었어? 반발력과 인력이 균형을 이룬다라고 생각한다 같은 건 아니야 자 또 하나 봅시다 우리가 요거를 얘기해서 어떤 걸 얘기하면 결합, 이온 결합력이라는 걸 했어요. 자, 갑니다. 이온 결합력이라는 걸 했는데 볼게요. 지금부터. 자, 이온 결합력 쳐보실게요. 얘도 나와요. 쿨롱 법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얘가 어떻게 되니?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라고 해요. Q1, Q2는 뭘 얘기합니까? 그렇지. Q2는 전하량을 얘기해요. R이 뭐야? 획한 거리. 이렇게 생각하죠. 됐습니까? 자, 예를 들어 갑니다. 잘 보세요. 나보라. 일반을 봅시다. 얘가 마그네슘과 산소하고 나트륨과 플로린 봅시다. 됐어요? 만약에 이제 자 그래프를 하나 그릴게요. 자 보십니다. 여기가 NaF라고 합시다. M지오는 어떻게 될까? M지오. M지오는 어떻게 될까? 이게 NaF야. 여기가 누구야? R0죠. 됐어? 그러면 여기서 M지오는 어떻게 될까? M지오. M지오. 이렇게 돼요. 이게 M지오입니다. 훨씬 더 밑에까지 가요. 됐어? 다시 말하면 여기서 뭐야? 이 에너지 있죠? 요 에너지 이게 뭐야? 결합의 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아 볼래? Mg와 Na 비교합시다. 누가 커요? NA가 크죠? 번호가 작은 애니까. O하고 F를 곱합시다. F와 O를 합시다. 누가 더 커요? O가 더 크죠? 번호 하나 차이 납니다. 따라서 얘네들의 크기와 얘네들의 크기는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잘 봐. 얘 몇이야? 플러스 2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럼 결합력은 어떻습니까? 거리는 비슷한데 플러스 2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4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가 얘보다 결합력이 훨씬 세다는 얘기야. 세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뭐야?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안정하다. 꽉 잡고 있으니까 안정하다는 얘기야. 그럼 뭐야? 안정하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많이 벌었다, 조금 벌었다. 많이 벌었다, 조금 벌었다. 많이 벌었다. 내가 아까 벌었어. 안정하다는 얘기는 뭐야? 에너지가 많다, 적다. 적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버려진 거야. 이게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음수란 얘기는 결국엔 뭐야? 에너지를 많이 버려서 안정하게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얘들아? 이해됐어? 안 되면 다시 설명할 거야. 빨리 얘기해도 괜찮아? 진짜? 정말? 됐어? 그럼 여기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여기서 뭐야? 82쪽 거기서 에너지라는 거요? 에너지라는 거 뭐요? 82쪽에 보면 밑에 보면 에너지라는 그래프 보여? Y축에 보면 에너지였지 얘들아. 그 에너지, 이 Y축의 에너지 이게 뭐야? 결합력. 뭐 할수록? 작을수록 결합의 세기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나 오늘 왜 이렇게 몸이 삐뚤어졌지? 글씨가 이상하게 써져.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밑으로 많이 내려갈수록 뭐가 된다? 좀 더 강하게 결합된다. 왜 강하게 결합됐을까? 에너지를 많이 버렸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 결합력 이게 곧 누구를 뜻할까? 하나 더 씁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얘는 곧 의미하는 게 누구냐? 얘는 이게 돼요. 녹는 점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됩니까? 녹을 때 필요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 얘들아, 만약에 MgO가 있을 거야. 얘는 고체야. 고체인데 얘가 누구야? Mg 2 플러스와 O 2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 완전 떨어졌다는 얘기지. 멀리 떨어뜨려 놓은 거야. 그러려면 이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멀리 떨어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에너지를 더 많이 필요하다. 즉 얘가 고체 상태를 액체 상태로 바꾸는 거죠. 그러려면 에너지를 많이 공급해야 된다. 그럼 뭐야? 녹는 점. 즉 결합력이 셀수록 밑으로 많이 내려갈수록 뭐가 된다? 녹는 점이 높아야 돼요. 이해됩니까?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강분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냐? 공유결합의 그래프가 똑같은 게 또 나와요. 근데 공유결합 똑같이 나오는데 공유결합에서는 요 밑에 있는 세기가 녹는 점이 아니거든요. 얘는 녹는 점, 끓는 점이 요게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공유결합 물질은 녹는 점이 아니야. 녹는 점이 아니야. 이따 설명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이해됐어? 다시 한번 얘기할 거야. 여기서 자 82쪽에 거기 에너지라는 그 Y축에 에너지라는 거 있었지? 맞아? 그 에너지가 뭐랬어 얘들아? 에너지가 결합력이야. 결합력이 곧 의미하는 게 무슨 의미였어? 녹는 점이야. 결합력이 크다. 즉 밑으로 많이 내려가 있다. 무슨 소리야? 많이 내려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녹는 점이 높다 라는 얘기야. 알았어? 결합이 세다는 얘기니까.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해됐니? 안 되면 다시 얘기하셔야 돼. 빨리 얘기해. 괜찮아? 83페이지 거기서 A, B, C 다 얘기했던 거 맞니? 지난번에 거기까지 얘기했었죠? 네, 밑에 갑니다.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입니다.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물에 대한 용해성. 극성 용매인 물에 녹으며 양이온과 음이온은 물 분자에 의해 둘러싸여 용해됩니다. 수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극성이라는 게 뭘까? 극성. 극성이라고 하는 건 뭘까? 전체적으로는 중성이지만 부분적으로 뭘 띌까? 전기적 성질을 띈다. 얘가 뭐야? 이게 극성이라 불러요. 극성 다시 한번 얘기해. 부분적으로 전기적 성질을 갖는다. 됐어? 이거 극성이라 불러요. 이따가 얘기를 하지만 용해성은요. 용해성은요. 이따 다 쓸 겁니다. 그냥 쓰지 마세요. 용해성이라고 하는 건요. 끼리끼리예요. 무슨 말일까? 끼리끼리예요. 극성은 극성끼리,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이렇게 결합한다. 예를 들어 봐봐. 얘들아 물하고 소금은 잘 녹죠. 물은 극성이고요. 즉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요. 근데 소금은 어떻습니까? NaCl이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죠. 걔네는 이온이야. 그러니까 잘 녹아. 근데 삼겹살 좋아해? 그럼 어디에 찍어 먹어? 삼겹 구운 다음에? 쌈장에 먹지 마. 빨리 다른 걸 먹어. 뭘 먹어? 고추냉이 아니야. 뭐? 소금에 찍어 먹지 마. 빨리 다시 거래. 아니야. 어디에 녹인 설탕, 어디에 넣어준 그 기름장에 먹어. 알았어? 기름장이라는 게 뭐야? 기름에다 참기름에다 뭘 넣었니? 소금을 넣은 거잖아. 소금이 녹아서 없어서 안 보여? 보이지? 안 녹아. 기름은 뭔데? 무극성이잖아. 근데 소금은 이온 결합 물질, 즉 극성 같은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섞여 안 섞여? 안 섞이는 거지. 그러니까 기름장에 찍으면 기름과 소금이 같이 묻어서 먹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끼리끼리 녹는다. 이따가 얘기하실 거예요. 됐습니까? 자, 밑에 갑니다. 물에 대한 용해성. 극성 용매인 물에 잘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은 물 분자에 의해 둘러싸여 용해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다 하나만 쓸게요. 자, 100% 다 녹아? 안 녹는 애도 있어. 안 녹는 애가 뭐야? 안금이 뭐야? 물에 그렇지. 녹지 않는 이온 결합 물질.
얘들아, 근데 왜 얘는 안 녹아? 다른 건 다 녹는데? 이온끼리 이온끼리 결합력이 강해서 그래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됩니까? 이온끼리의 결합력이 강했기 때문에 앙금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얘가 누구야? 탄산칼슘. 이게 뭐야? 석회야. 석회야. 그럼 CA2 플러스 CO3 2-잖아.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한 상태야. 근데 걔는 물에 녹아 안 녹아? 안 녹아요. 석회이잖아. 석회는 물에 녹이는 녹여? 계란 껍데기 녹이죠? 안 녹이잖아. 이런 것처럼. 됐습니까? 자,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전기 전도성. 고체일 때는 고체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이 있다 없다? 왜 없어요? 이온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이온은 존재합니다만 뭐가 없어? 이동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 자,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흘러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전하를 띤 입자. 입자가 뭐 한다? 이동을 한다. 이 소리거든. 근데 얘네들은 뭐야? 고체일 때는 양이온이 음이온을 꽉 잡고 있어. 음이온이 양이온을 꽉 잡고 있어. 양이온이 가고 싶거든. 근데 음이온이 잡아서 못 가. 못 간다고. 그럼 어떻게 할래? 이동하는 게 없지. 그래서 전류가 안 흘러가요. 이온이 없다가 아니라 뭐야? 이동할 수 있는 이온이 없다. 이온은 존재하지만 이동을 못한다. 지들끼리 강하게 결합하고 있어서. 이해됩니까? 이동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서로 강하게 잡고 있어서. 됐습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야. 근데 물에 녹거나 아니면 액체 상태가 되면, 물에 녹으면 수화야. 좀 전에 했을 때 누구니? 물이 얘네들 사이를 감싸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겠죠. 두 번째, 액체가 되면 아까 전에 그 그래프에서 뭐야? 액체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죠. 완전 멀리 떨어진 거야. 멀리 떨어지니까 얘네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지. 에너지 충분히 공급 받았으니까. 이해돼요? 그 밑에 갑니다. 자, 고체 상태는 전기 전도성이 없으나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지만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전류가 흘러간다는 얘기는 내가 뭐랬어? 누구의 이동이 있어야 돼? 전하를 띤 입자가 이동을 해야지만 가능하다. 이해돼요? 기록합니다. 자, 결정에 부스러짐 나와있죠. 결정에 부스러짐 나와있죠. 매력을 가하면 부스러지기 쉽다. 힘을 주면 깨져야 안 깨져요? 깨지죠. 내가 항상 이거 수업할 때마다 하나 물어보는데 너희들은 요즘엔 안 하던데? 설렁탕집 가봤어? 안 가봤어? 설렁탕. 그래? 안 가볼 수도 있어. 근데 야, 설렁탕집에 가면 설렁탕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설렁탕 나온 테이블 보면 거기 주변에 뭐가 있어? 소금이 있어. 숟가락 당연히 있지. 근데 소금도 있어. 근데 소금이 사각형 굵은 소금이 있어. 혹시 본 적 있어? 본 적 있는 사람이고 넌 안 가봤으니까. 그럼 보면 걔를 나오기 전에 뭐해? 얘네들? 그 설렁탕이 나오기 전에 뭐해? 깍두기 먹기 냅두고. 아, 그래? 그걸 그러는구나. 부셔봐요? 이걸 열어. 소금을 숟가락으로 조금 뜯어. 내가 뜯는 게 아니라 좀 퍼. 놓으면 테이블에 이제 떨어지겠지. 그걸 숟가락으로 툭툭툭툭툭 쳐봐. 어차피 설렁탕에 들어가래. 아니 테이블이 있지 않은 부서져 있는. 근데 가루가 없이, 그러니까 거기서 그 설렁탕집 이런 데는 각 모양으로 굵은 소금 같은 게 있어. 그래서 그걸 숟가락으로 툭툭툭툭 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깨져. 깨져. 왜 깨질까? 이온 결합이잖아. 근데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되는 거야? 여기도 양이온, 음이온 결합돼 있겠지. 근데 이게 어떻게 돼? 힘을 좀 밀리는 거야. 그럼 양이온끼리 음이온끼리인 거지. 이게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깨진다는 거야. 부스러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나중에 설렁탕집 가면 오늘의 선생님께서 한번 해봐. 알았지? 아, 이거 안 먹어. 그다음에 뭐 살짝 버리면 돼. 잘 버려. 많이 하지 말고 한 2개 정도만 해봐. 알았어? 됐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밑에 간다.
자, 외적을 가면 부스러지기 쉽다. 이온 결정에 힘을 가면 이온층이 밀리면서 두 층의 경계면에서 같은 전원을 띤 이온들이 만나게 되어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해되셔요? 자, 외부 힘을 가해지면 반발력이 생겨서 결정이 쪼개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녹는 점, 끓는 점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그래서 상온에서 모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됐죠? 됐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이온 결합력이 있을 겁니다.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이적 인력을 쿨롱의 힘이라고 그래. 쿨롱 법칙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F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결합력이 세다. 밑에 보시면 MgO하고 NaF 나와 있죠. 길이는 비슷해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 길이는 비슷한데 전하량이 크면 센 거죠. 그럼 MgO의 녹는 점이 커요? NaF의 녹는 점이 커요? MgO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온 간의 거리가 짧을수록 이렇게 됐을 겁니다. 자, LiCl, NaCl, KCl 있습니다. 누가 제일 커요? Cl은 다 똑같죠? 근데 K가 제일 커요. 껍데기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럼 결합력은 누가 제일 크다? 얘는 이렇게 된다. 보세요. 하나 더 그립니다. 거기서 그래프를 하나 그립니다. 보세요. NaCl을 내가 그릴 겁니다. NaCl. 이게 NaCl인데. 됐죠? LiCl은 어떻게 해요? LiCl. 얘가 R 이라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누구야? LiCl. 얘가 누가 됩니까? KCl. 이런 식이에요. 여기가 R1, 2, R3 이렇게 봅시다. 됐습니까? 그럼 왜? C에는 다 똑같은 거잖아. 근데 Li와 NA와 K를 봤을 때 이렇게 되니까. 그럼 결합력이 클수록 어떻게 된다? 결합력은 그러니까 핵간 거리가 클수록 결합력은 약해진다. 이해되세요? 지금 현재 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전하량은 다 똑같은 상태죠? 그럼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보니까 요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적으셔요, 저거.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얘 같은 거 있지, 무슨 사진 같은 거, 그림 같은 거 있지, 그거 버리세요. 미안합니다. 잘못 나왔습니다. 그림이 어디, 그러니까 요거 표 같은 거, 표 같은 거. 그게 어디에가, 아니, X표 하지 마시고요. 그렇잖아. 그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요, 뭐에 들어가냐면 이게 공유 결합에 들어가는 거야. 내가 맨날 바꾼다면서 안 바꿔서 그래. 미안합니다. 이 공유 결합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맞죠? 잘못 들어갔어요. 이거. 됐습니까? 여기까지? 적으시고요. 마지막 요거 하고 잠깐 쉴게요. 이온 결합력과 녹는 점 끓는 점이에요. 이온 결합력이 클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요. 됐죠? 강하게 잡고 있으니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요거 쓸 거 쓰시고요. 우리는 잠깐 10분만 쉬었다 갑시다. 됐죠? 10분만 쉬고 있다가 빨리 끝낼 겁니다. 좋죠?